청옥 시절 영천역에서 주운 돈으로 기차를 탄 태일은 그날 밤 대구역에서 내렸다. 큰 집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그는 남은 돈으로 반바지와 남방 셔츠 그리고 검정 운동화를 사 신고는 먼 곳에 있는 외갓집으로 갔다. 밤 깊어 뜻하지 않게 불쑥 나타난 지친 모습의 외손자를 끌어안은 외할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야지. 집에서 한창 학교에 다닐 네가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험한 고생을 하다니. 내일 당장 가자. 너 그 애비애미는 지금 대구에 산단다. 예? 대구에 있어요? 엄마가? 큰 집에는 태일이가 오면 붙잡아두라는 연락이 서울 아버지로부터 와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외갓집으로 왔던 그였다. 그러나 외할머니로부터 막상 집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반가움으로 설렜다. 이때처럼 반가울 때가 또 어디 있었을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밤을 새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얼굴과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교차되면서 머리 한구석에 숨어있던 아버지의 무서운 꾸중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나의 가슴은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파동친다. 그렇지만 가야 한다. 1년 이상을 못 본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무서워도 지금은 무척이나 그리웁다. 태일이 두려워하던 아버지는 1년 만에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방에 들어선 태일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가 산발이 장사를 하면서 동대문 일대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던 1년 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잘한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몹시 울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집의 도움으로 집에서 재봉틀 한 대를 놓고 삭제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을 딱 끊고 착실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집 나간 아들 걱정으로 얼굴이 무척 야위어 있던 어머니도 아들이 돌아온 지 한 달이 못 되어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수기에 의하면 태일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힘이 닿는 것 집안일을 돌보리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고 한다. 하루하루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재봉틀을 돌리는데도 제법 익숙해졌다. 1962년의 가을과 겨울은 이렇게 지나갔다. 해가 바뀌어 1963년 태일의 나이 15이 되었다. 그는 온종일을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거들고 있었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가고 앞산에 흰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 꿈 같은 일이 생겼다. 어느 날 큰 집에 다녀온 어머니가 태일이의 학교 입학 이야기를 꺼냈다. 태일은 이때 뛸 듯이 기뻤다고 수기에 쓰고 있다. 1963년 5월 신학기가 2개월가량 지났을 때 태일은 당시 대구 명덕 국민학교 안에 가교사를 두고 있었던 청옥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였다. 고등공민학교란 가정사정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청옥 고등공민학교.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초라한 건물에서 배워봤자 크게 성공할 가망도 없는 답답한 인생 지각생들이 다니는 한 평범한 학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탄 전태일의 원통한 넋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저 모란공원 묘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그의 무덤. 300만 근로자 대표 전태일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서서
누군가가 가만히 소리내어 청옥고등공민학교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잡초가 우거진 무더미로 전태일의 은은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옥에서 보낸 1년도 채 못 되는 학창시절, 그것을 뒷날 전태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였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청옥고등공민학교는 야간학교로서 남녀공학이었다. 선생님들은 주로 사범대학의 3, 4학년 학생들이었으며 학생은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모두 3학급밖에 안 되었다. 태일의 학력은 그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였다. 게다가 그가 청옥에 입학했을 때는 진도가 이미 2개월가량 나가 있었으므로 진도를 따라가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태일은 다른 학생들이 놀 때에도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워야 했으며 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외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재봉일을 도와야 했다. 쉴 새 없는 고달픈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전 처음 맛보는 즐겁고 보람찬 나날이었다. 전태일의 수기를 찬찬히 읽어가노라면 그가 청옥 시절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기억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며 그 순간들을 두고두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기초 지식이 없어 영어와 수학 과목은 이해하는 데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다 재밌고 50분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우리 반에서도 나는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처지였지만 잠시나마 서울에서 다녔고 말을 조금 재미있게 하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반 실장은 낮에는 철공소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모범학생이었다. 부실장은 김예옥이라는 예쁘게 생긴 여학생으로서 반에서는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나는 이 부실장이 좋았다. 피나게 열심히 공부에 공부를 더한 나는 노력의 보람이 있어 우리 반 실장이던 박천수가 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담임 선생님인 손 선생님께서 나에게 실장의 임무를 주셨다.